오광수 민정수석이 웃으며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임명된 지 불과 닷새 만에 사퇴인데 말이죠. 왜 웃으며 자진 사퇴를 했을까요? 누군가는 인사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사람을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오광수 전 수석은 법조인으로서의 이력이 길고 수사 경험도 풍부한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업무 능력 중심의 인사였던 것이죠. 하지만 재산신고 누락과 차명부동산, 차명대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의 상징이자 기준이 되는 자리에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민주적 책임 정치의 모습입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이번 인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정부가 왜 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질문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접근이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오광수 전 수석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 내부에 돌아가는 흐름을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검찰 조직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을 자리에 올려 검찰개혁의 실질적 해법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행적이 드러났고 그에 따라 정권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빠르게 물러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중심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그 다음 민정수석 자리를 차지할 사람은 누구인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태영 변호사인데요. 이태영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공안 분야에 집중했던 조용하고 신중한 법조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위기를 함께 이겨낸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뒤에도 이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법률 대응과 관련해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즉, 이태영 변호사는 정치적 신뢰와 실력을 겸비한 조력자입니다. 이태영 변호사가 민정수석이 된다면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법조라인 중심이 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보수 언론은 이번 사건을 이재명 정부의 첫 위기, 인사 실패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야당도 스스로 검증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압니다.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야말로 민주주의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걸요. 만약 이번 사건에서 버티기로 일관했다면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우리의 이재명 대통령은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빠른 결단,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체, 다음 인사에 대한 신중한 접근. 이것이 바로 책임 정치의 표본입니다. 오광수 낙마 이후 일부는 개혁 동력이 꺾인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과 인사 투명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G7 정상회의 전에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리더십 손실 없이 국정 운영을 이어가는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눈은 다음 민정수석 라인과 검찰개혁 입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개혁은 멀리 보고 단단하게 가야 합니다. 때로는 발걸음을 멈추고 신발끈을 다시 조여야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길에서 잠시 멈추어 국민의 눈높이를 돌아봤고 다시 개혁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인가요? 아니면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결국은 사의를 또 표명한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수용을 하셨어요, 사의를.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차명부동산 건이라든가 차명대출 관련된 논란이 이게 터져 나왔을 때부터 사의를 표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차례 이제 반려를 하셨던 거고 이번에 이제 재차 그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결국 이걸 수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명으로 이제 돈을 빌린 것 이건 이제 해명이 잘 안 됐다는 거지. 되고 또 차명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사검증이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차명으로 재산을 소유했다가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것은 워낙 오래된 일이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설명이 됐을 것인데
이제 차명으로 뭐 신매덕을 빌렸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안 됐을 가능성이 좀 높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본인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겠지만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크게 이제 논문 표절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있죠. 이제 뭐 그다음에 자녀와 관련된 특혜 시비 뭐 대체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제 인사검증을 담당해야 되는 민정수석이 자 그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검사 시절에 있었던 그 20년 전의 일과 달리 예. 최근에 여기 차명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또 투자가 좀 돼 있다면 그 차명 투자인지 아니면 실명 투자인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예고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파생될 만한 일들이 더 큰 게 숨어 있을 수 있다. 저도 뭐 대충 짐작은 가지만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것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이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통령은 일단 사의를 반려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반려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인과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반려를 했는데 두 번째 다시 이제 사의 표명을 했을 때는 아마 차명 대출 건이 나왔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어떤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점에서 이제 두 가지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가 뭐가 있었길래 초기에 저희가 뭐 일종의 이제 진보 민주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믿고 봐달라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전 대표님하고 이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사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방송에서는 공개가 안 됐지만 이분 이제 오광석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주변에 우려가 있다. 첫 번째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재산을 이제 얼마만큼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얘기는 듣긴 했지만 정확한 그 속내를 몰랐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투기라든지 불법성과 관련된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또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는 점이 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분의 이제 정관예우와 관련된 이분이 소속된 이제 대류가주인가요? 예. 그 로펌에서 활동했던 내력들을 보자면 소위 말한 우리나라의 특권층, 기득권들이 이미 확정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죗값을 치러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봐주기식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관예우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주변의 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으로 밝혀짐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기 민정수석이 그만큼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초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을 다만 이전과 같이 학자 출신은 좀 배제를 하고 다른 실질적인 법률적인 행동을 했던 분들을 후보군에 올리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 인사로서는 첫 난마라고 봐야 될 텐데 이로 인해서 뭐 보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뭐 인사검증을 두고서 또 태클을 걸어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부동산 관련 이슈를 몰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윤석열 정권 굳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긴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낙마 없이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던 게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번과 같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자정작용이 좀 작동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뭔지 저는 한 단면을 우리가 이제 목격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문제 제기가 됐을 경우에 그것에 이제 엄중함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전에 이제 그 필터링이 되지 않았던 이제 그 사안을 이제 보고 있고 여론의 이제 동향을 쭉 우려한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그것보다 더 크거나 유사한 일이 이제 일단 검정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경우에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매우 신중하고 엄중하게 보는데 이 사람을 썼을 때 가져오는 이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역량이 입증되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 영역에서 역량이 입증됐는데 공직에 나와서 일을 할 만큼의 이제 도덕적 잣대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 시각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걸 매우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것이 무리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되면 과감하게 본인의 선택과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유연성이라고 보고 합리성이라고 이제 저는 말하고 싶은데,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는 주변에 어제도 제가 들었습니다. 전주 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다. 어쨌든 인품은 훌륭하다. 그러나 인품이 훌륭한 것과 공직에서 일을 잘하는 것과 또 인품이 훌륭한 것과 본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늠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 종합평가의 영역인데, 여론을 통해서 오광수 수석의 도덕성 문제가 걸렸을 때 대통령은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이런 정무적 판단을 동시에 이제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인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추천하면 낙마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걸러내지 못했을 때 고집스럽게 이 사람을 끝까지 데려가야 된다는 방식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도 인사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게 정치적 타격으로 보면 어쩌면 다 중요한 자리지만 그중에서 더 중요한 민정수석의 자리를 무리해서 그 당시에 반발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는데, 왜 이 시점에 두 번 정도의 사의 표명에서 두 번째는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방식의 인사 스타일은 이런 것이다. 국정 운영을 할 때도 국민들의 뜻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서 찬반 양론이 막 갈렸지 않습니까? 사실 다수의 의견은 이재명 대통령 임명했으니까 뜻이 있지,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고 봐주고 따라가야 되지,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문제가 딱 나와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이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악화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딱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자존심은 없습니까? 인사권자 인사행위가 일주일 만에 그냥 끝나버렸다. 이것도 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런 것이다라는 한 단면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지지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존중해 줬듯이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국민의 시선, 지지자들의 시선에 대한 것을 존중하시면서 인사를 한다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인사 스타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먼 과거의 얘기는 한데, 성남시장 시절에 함께 했던, 지금은 이제 정치 활동을 안 하고 계신 분하고 길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예전 스타일을 보면 어떤 이견이 발생했을 때, 혹은 주변에서 어떤 이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때 절대 무시하는 게 없다. 일단은 다 읽고 그다음에 검토했다라는 어떤 이제 답이 온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한다. 그게 뭐 정책적 사안이든 이번처럼 인사 검증과 관련된 내용이라도,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논리 정연하게, 그냥 단순한 이 사람 별로예요, 이 사람 X예요, 이게 아니라 이런 의견을 좀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써달라.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반영을 하는 스타일이 있었다는 전언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인사 민정수석에 대해서 지금 특히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많은 공격들을 어제 오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정책이 좀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이미 인사 검증을 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가 초기에 인수위가 있다 그러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뭐 어떤 부서들이 있어서 이런 인재들에 대한 검증 자금이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바로 정부가 출범하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인력 풀 안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물리적 제한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연성이 보인 거는 특별히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 완고하게 고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투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평가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좋은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장관과 뭐 차관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직과 관련해서 국민 추천제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서 시사되는 바를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하게 됐던 것이 특정 언론의 보도다, 또는 이제 평론가들이 비판을 많이 해서 그렇다, 또는
다른 이유가 이제 작용이 됐을 것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정도의 사안이면 매우 중대하게 봐야 한다. 예. 더 이상 끌고 가다가는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올 것 같다라는 것은 저는 어저께 15억 원의 뭐 10몇 원의 지금 차명 대출 이건으로 끝이 아니라고 이제 보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이제 인사권자 인사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때, 자, 누가 어떤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낙마됐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인사권자는 그 사람을 발탁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러면 영향을 미치느냐. 자, 오광수는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하고 사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지점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수용 가능하냐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게 저희들이 같이 판단할 때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 내용을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오광수 수석이 실제로 검찰개혁을 주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검찰 조직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의 의견과 또 오히려 대통령의 이런 깊은 의중이 반영됐다는 이 의견 사이에서 왔다 갔다인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하겠습니까?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예. 한 번 반려를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수용을 했다면 그렇죠. 이 자체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둔 것이냐? 왜 이 사람을 그만두게 했느냐? 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균형감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을 예. 존중하면서 그 결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임명할 민정수석을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냐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또 토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런 좀 선순환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상호 존중의 형태로 이뤄진 결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지자분들, 국민분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양쪽에서의 그 상호 존중이 좀 바탕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좀 이것도 예. 이제 좀 노골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예, 지금 예. 이제 댓글로 말씀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죠. 자, 뉴 탐사가 예를 들어서 보도를 차명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대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정적인 영향이 되었다라는 의견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 탐사라는 곳이 있으면 열린 공감이라는 곳과는 뭐 굉장히 갈등 관계에 놓여 있고 뭐 이런 건데 예. 이걸 가지고 개인의 의견은 각자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인사적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특정 유튜브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과도하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 때문에 구독 취소를 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옹호한다. 정직한 언론이고 바른 언론이다라고 하면서 이 논쟁을 가져가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라는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오광수 수석과 관련된 것은 인사권자가 판단하고 결정한 내용 같으면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고 바람직한 토론 문화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 지지자분들의 열망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지난 6개월 내내 저는 윤석열 불법 계엄이 터지기 전부터 광장에 나가서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던 예. 사람이었고 거의 매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의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번에 오광수 전 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논란을 자초하는 게 맞지 않다. 뭐 여기에는 지금 전 대표님이 얘기하신 본인 스스로 반추했을 때 분명히 어떤 다음에 나올 어떤 일들도 예상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자면 정말 이쯤에서 논란을 극복하고 나 말고도 또 다른 유능한 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서 나는 이 자리를 물러나겠다라는 의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추해보자면 지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고 평가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저희도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단호하게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 실패 요인 중 하나는 우리조차 입틀막을 한 게 아닌가. 다양한 비판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견제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칭송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반문재인 파다라는 식의 이제 공격의 프레임이 지속됐던 점 이로 인해서 건전한 의견이 소통되지 못했다는 점도 저희는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전한 토론과 소통에 대해서까지 스스로 검열하게 만들지
말기를 우리 지지자분들에게 저는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예.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완벽하게 특정한 사실을 다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취재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평론이라는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을 전달하는 것인데 어디까지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수용이 되는 것이냐. 특정인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왜 안 자르냐고 시비를 걸고 끝까지 붙는 것은 저는 언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하는 것인데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종합적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데 이 사람 안 자르면은 야 우리가 가진 힘 한번 보여줄래? 저 사람 자를 때까지 공격할래? 라는 방식은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이라면 언론은 우리가 취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우선 알려드리고 우리의 주장을 담아서 주장할 뿐이에요. 우리의 주장을 담아서 우리의 견해를 밝히는 그 과정으로 우리는 끝이 나야 된다. 그것이 건강한 언론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언론이 이 단계를 넘어서서 특정인에 대해서 인사권 행사하는 데 개입을 한다거나 특정인이 잘못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잘못인데 그 사람의 잘못보다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 상황에서 인사권자의 인사행위에 대해서 언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개인 의견으로 가질 수 있지만 그걸 안 따라준다고 해서 끝까지 시비 걸고 싸워서 예.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이제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균형감 있게 상황을 예. 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찬성하기 때문에 당신은 무조건 내 편이고 반대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원수야 적수야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예. 100명이면 100명 다 생각이 다른 것이고 예. 그중에 대표가 되어 있는 5명, 10명은 또 그 사람대로 생각이 다른 것이고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우리 권한을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임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과도한 것이고요. 위임자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다라는 것도 잘못인데 여기에서 균형감은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는 그러니까 철학과 기조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건 건강한 토론이거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말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논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또 이제 뭐 정당성 있게 명분 있게 또 설명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레드팀을 또 자기 가까이 두는 분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좀 건강한 논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양쪽 모두 좀 존중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